여기 보니까 제목이 병이 아니라 이것 부족이었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물일까요? 소금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날 때 되면 답을 찾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들은 되게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그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 거기에 보면 환우분들이 pH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다 들어오실 때 pH를 측정을 해보면 거의 다 아주 극산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pH 농도를 아주 약 알칼리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 두 가지 주사를 맞습니다. 수액과 전해질 주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좀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경우에 이겁니다. 병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댓글에도요,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2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에 아무리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름시름 앓고 몸이 이제 30kg도 안 됩니다. 이런 댓글들이 종종 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 병의 원인이 뭔지를 좀 잘 진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아니라 이것 부족이었네. 뭘까요? 자, 탈수증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닥터 로렌데이 박사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의사이신데 이분은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나 이런 검색을 해보시면 닥터 로렌데이 박사 하면 물 박사로 벤만겔리지 박사님보다 지금은 더 유명하십니다. 지금 아마 생존해 계시는 게 아마 90세 거의 다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각한 유방암으로 정말 자신의 유방보다 더 많이 유방암이 가운데 돌출해서 너무나 심각한 경우였는데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그 어떤 처치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던 상태에서 이분의 치료에 무엇이 추가되었더니 회복이 됐냐면 바로 이 탈수증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로렌데이 박사의 질병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는 재발전이 없이 건강해졌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 답을 좀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환자들은 바로 탈수 현상의 발전 단계인 목마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등도, 상교병을 비롯한 유방암, 폐암, 신장암, 신우암, 간암 모든 중증 질환의 원인은 뭐냐면 탈수 증상에서부터 옵니다. 세포의 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할 때 pH가 극산성인 거 위에 보면 산소 결핍 그리고 수분 결핍 지표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pH를 혈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수분 결핍과 산소 결핍이 그래서 암 전문 박사로 유명하신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는 암이 시작되는 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전은 뭐냐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암이 시작된다. 그리고 암의 이 수분이 부족할 때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비롯되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답을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을 잘 하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수분 보유량 부족으로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독소를 제거할 수 없어서 독소가 계속적으로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파괴적인 결과인 독혈증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암은 위의 독혈증이고 간암은 간의 독혈증이고 폐암은 폐에 독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체내 수분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되게 우리 몸이 물을 달라는 수많은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이 세미나에 가면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 몸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세미나를 진행하십니다. 자,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탈수 현상이 진전된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이 탈수 현상 때문에 우리 몸이 노폐물과 독소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암은 해독이 답인데 왜 해독을 해야 되면 몸에 독혈증으로 독소가 꽉 차 있어서 암은 해독을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독소가 꽉 차 있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 탈수 현상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절한 수분 섭취가 없이 수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에 압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 이런 케이스죠. 이 만성질환은 항상 탈수증을 동반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이미 세포는 탈수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탈수증에 의해서 만성질환이 발병이 되고요. 특별히 부족한 수분 섭취, 그리고 카페인, 오늘 들어오신 여사님이 카페인 중독이세요. 커피를 상당히 많이 즐기시는데 자극적인 음료나 음식은 많이 먹고 오래 살수록 독성의 위기는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심장병도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비만도 탈수에서부터, 당뇨병도 탈수에서부터, 류마티즘성 관절염도 탈수에서 비롯되고 위궤양도 탈수에서,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탈수에서,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퇴행질환도 탈수에서, 다른 모든 만성적인 질병들은 수년간에 이렇게 이 바닥이 아프리카의 이 재해 때문에 쩍쩍 땅이 갈라지듯이 위암은 위세포가 쩍쩍 갈라지는 탈수 현상이고 간암은 간세포가 쩍쩍 갈라지는 이 몸 가뭄 현상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해도 환우분들이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암이 걸리고 나서야 물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드시는데 문제는 신장암이나 신우암 환자들이 경수를 먹었을 때 회복이 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 해독이 되고 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는지 이제 2부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이 감염성 생물들은 수화가 잘 돼 있는 몸에서는 절대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이 잘 공급되어 있는 수화된 몸에서는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일은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탈수 상태에서는요, 세포의 수분 함유량이 28% 이상 감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부 세포가 활동을 못하게 되고요. 위세포의 활동이 약화되고 간세포가, 심장세포가, 뇌세포의 모든 세포 활동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뇌세포의 활동이 약화되면 뇌세포의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뇌동맥 경화가 올 수도 있고 또 중풍 이런 게 발병될 수가 있고 심장세포에 물이 부족하면 뭐가 올까요?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심장혈관이 폐색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포 탈수가 있을 때마다 신진대사 노폐물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니까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우리 몸에 독소가 꽉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 탈수 현상 때문에 이런 증세들이 발병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되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 담낭질환 환우분들, 간질환 환우분들 보면 피부가 짙은 회색입니다. 자, 53세의 그리스 여성 데메트리아는 담낭질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짙은 회색으로 간과 몸 전체에 높은 농도의 독소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개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제 위암에서 유방암에서 혹은 간전이 되거나 신장으로 전이 되신 분들 보면 이제 혈색이 항암하시면서 새까맣게 흑색으로 흑달까지 오신 분들 많아요. 오늘 오신 선생님도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많이 돼 있으신데 담당 질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짙은 회색으로 이 피부색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간과 몸 전체에 독소가 지금 확 진행돼 있다는 사인입니다. 얼마나 몸이 탈수가 됐는지를 보고 나서 물을 한 잔 권했더니 데메트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결코 물을 마시지 않아요. 물은 나를 아프게 해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요. 이온 음료도 좋아하고 국국물도 잘 드십니다. 음료수도 잘 마셔요. 그런데 뭘 안 드시냐면 물을 안 드십니다. 이 데메트리아가 뭐냐면 물을 마시면 아프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괜찮으시죠? 잘 진단하세요. 자, 데메트리아는 세포 탈수증으로 인해서 그녀의 갈증 신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그녀의 몸은 균형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pH가 아주 극산성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해독식을 하시고 일주, 2주 이제 과일식을 하시고 하면 탈수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심하게 오시는 분 여기 계시죠? 그 사인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pH가 균형을 찾기 위한 시도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건강해지려고 하는 온몸의 시도예요. 수화 상태가 되려고 하는. 자, 데메트리아의 몸은 마시는 물을 모두 윗속에 숨어있는 독소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더 극심하게 오고 심지어는 메스꺼움까지 이르러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물을 마시는 것 말고는 어떤 치료도 그녀의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데메트리아의 경험이기도 하고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벤만겔레이지 박사님의 세미나에 가서 자기의 문제가 세포의 탈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 수술하기 전에 정형외과 의사니까 이 골절됐을 때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커피를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심각한 세포 탈수를 불러와서 아주 극심한 유방암, 회복되기 어려운 유방암에 도달했던 거죠. 자, 데메트리아의 고통스러운 상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생수를 하루에 8컵의 생수를 마시는 이유는 혈액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마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몸에 독소가 심각하게 쌓여 있어서 담낭질환이나 또 탈수 증세가 심할 때는, 자, 여기 보시니까 30분마다 적은 양의 무슨 물을 마시라고요?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물론 뒤겠죠. 자, 어떻게 드셔요?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면서 뭘 하냐면 수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세포를 수화시키는 것과 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세포의 수화를 위해서는 하루에 8컵 이상의 생수를 드십니다. 맑은 물을 드시는데, 이렇게 세포를 정화시키고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30분마다 적은 양의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조금씩 드시는 방법이 담낭질환이나 또는 탈수 현상이 심할 때나 신장암이나 신우암과 같은 물 때문에 생긴 그런 증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질병의 원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냐면, 물과 소금,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게 회복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만 오르셔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드리는 대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시고 있는가? 그리고 탈수 현상이 심하신 분들은 특별히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요로결석, 신장결석, 요산석, 또는 요런 증세가 있는 분들, 담낭결석, 요런 분들은 간의 담석,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은 pH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부피 균형을 유지해주고, 우리가 먹는 소금은 전해질 수치 균형을, 여러분 미네랄을 드시는 이유는, 소금하면 일반적으로 정제소금은 92가지 중에 염소 부분만 취하는 부분이 정제소금의 기능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미네랄 소금을 드시는 이유는 소금보다는 미네랄 함유량이 90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네랄 소금을 드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금은 세포 바깥과 순환하는 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뭘로 맞추냐면, 수액은 물로, 전해질은 고미네랄 소금으로, 미네랄로. 그래서 되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떼굴떼굴 구르는 분들한테 가서 물을 먹이고, 미네랄 워터가 한 병에 요만큼의 한 200ml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되는 거 들고 오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미네랄 워터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물에다가, 부드러운 연수에다가 고미네랄 소금 한두 스푼 넣어서 녹이시면 알칼리 수고 미네랄 워터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여러분이 몰핀 계통의 진통제를 드시기 전에 뭘 하시면 되냐면, 물로 먼저 이 통증을 유발하는 호르몬들을 씻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 미네랄을 드시게 되면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이 맞아버리면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27년, 8년 이 중증화하는 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요 막 떼굴떼굴 굴르시는 분한테 미네랄 워터를 먹이면 멀쩡해져요.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에다가 고미네랄을 넣어서 먹였더니 조금 한 1, 20분 떼굴떼굴 굴르고 나면 진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분의 통증의 원인이 탈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탈수 현상이 온다? 그러면 내 몸에서 그만큼 세포 독소가 많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크하시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소금으로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서 세포의 영양분과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삼투압을 일으켜서 몸이 탈수 상태에서 이 중요한 메커니즘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세포 손상을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 8컵 잘 드시고 있죠? 자, 8컵의 물로 수화 상태를 잘 만드신 다음에 정화 상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33, 어떤 분은 111 체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로테이션 하시면서 대장 폐색을 뚫고 또 기생충 과정을 진행하고 또 신장 키드니 디톡스를 그 클락 박사의 신장 해독 방법을 하기도 하고 제가 2부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장 해독하는 방법들을 오늘 배우실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잘 진행하시는데 반드시 탈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5단계 해독 진행 과정 중에는 더욱더 수화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 수화와 정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 8컵의 수화뿐만 아니라 이온하던, 그래서요 제가 중국에서 뭘 느꼈냐면 중국 분들이 기름이 이따만한 통으로를 일주일이면 그냥 띠샨시엔 같은 거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소하죠, 중국 음식이. 그래서 보면 기름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웬만한 분들보다 이 뇌졸중이나 심장혈관이 질환이 많아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오히려 한국 분들보다 덜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채소를 많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온화된 물을 끓여서 많이 마셔요. 석회화된 물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물이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서 먹어서 보이차나 이런 것들로 드시는데 보이차가 아니어도 이온화된 물을 마실 때 이 몸의 정화 상태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해독이 잘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정화된 물만 먹으면 안 됩니다. 수화와 정화가 동시에 병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인디안 돼지감자차나 천연 인슐린, 이눌린 성분이 있는 당뇨 환자들이 드셔야 되는 인디안 돼지감자차도 드시고 또는 여주차도 드시고 또는 대추생강차도 드시고 레몬물도 드시고 하여튼 끓인 이온화된 물을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는 거. 수화와 함께 정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공부하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